그렇습니다. 이제 선대위를 꾸려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 벌써부터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의 선대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두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건지 일어날 것인지 한번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면 재구성의 조건을 내건 듯 의원 중심의 캠프를 해체하고 실무형 선대위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캠프 인사의 이선 후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존 캠프를 확대하는 거다. 기존 캠프를 큰 조직으로 확대하는 거지 기존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두화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타일 잘 알고 있죠. 본인이 뭔가 직책을 맞으면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내걸거든요. 그렇다면 선대위 구성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논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1야당이고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행도 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선대위를 꾸려갈 때 뭐 어떤 선례가 있다 이런 게 항상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라는 게 정치 영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영선의 대결이 된 거는 정치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 자체가 안 좋게 비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제가 윤석열 후보를 뭐 아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겪어본 그 입장에서는 후보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사람들을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해서 특별한 그게 없는 한 같이 가는 거 항상 뭐 함께 갑시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이거를 협상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당의 가장 이제 지금 대표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대위에 대해서 후보랑 얘기하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 이런 거를 이준석 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가 적극적이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게 항상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너무 홍준표 후보만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다 같이 이제 경선을 했던 분들 그 외에 다른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원팀을 이루어서 조직만 원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도 원팀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청년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기사화 됐는데 이제 주목을 못 받던데 대구 경북의 청년 조직이 어제 원팀 선언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원팀 선언을 먼저 시작했어요. 청년 조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도 확장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당 선대위가 중심이지만 항상 이제 후보가 중심이거든요. 또 선거에 본인의 당사자니까. 그렇죠. 예. 후보가 또 당과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기사 내용 중에 이 내용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스타일대로 정책과 메시지, 인선 등 모든 분야에서 정권을 쥔 선대위를 요구할 것 같다라는 건데 참 최경철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위기에 처한 당 구해내는 거 봤고 대통령 만드는 것도 봤어요.
윤석열 후보도 성격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두 사람의 화학적 결합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양날의 칼이죠. 데리고 들어오면 쓰임새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별명이 짜르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캠프에 들어와서 윤석열 후보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캠프 내에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정책 만들기에 대해서 관여 수준이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그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문을 박차고 나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예.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받지 않았다고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건 또 한 달쯤 갈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콩가루가 돼서 매우 시끄럽다는 그렇게 한 달이 가버리면 예. 윤석열 후보 캠프가 또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위험성이 큰 인물이지만 일단 품어야 한다. 그리고 품는 그 안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박스권을 쳐주든지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개인기가 아닐까. 저는 그것마저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도록 다 놔버린다면 예. 윤석열 후보는 또 김종인 위원장의 뒤에 가려진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수렴청정 역할밖에 안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선을 명확하게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선긋기를 잘해야 한다. 선긋기. 그 선긋기를 못하고 전권을 맡겨주는 그런 선관위원장이 돼버린다면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품어야 한다 하지만 선긋기는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과거 행보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있을 때도 모셔왔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가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오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들이 겪어봤고 또 예.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걸 봤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번 관찰한 바로는 금방 최 의원이 얘기한 저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좀 매우 의심스럽게 봅니다. 어떤 부분이요? 선긋기? 뭐 모셔오되 선을 그어서 예, 모셔온다.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을 지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예. 그 뜨거운 아이스크림 비슷한 뭐 그런 주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이 빠진 선대위도 곤란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선대위도 그 미래가 매우 불안정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은 분명하게 금요일 날 본인의 승복 선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고 지금 금토일을 거치면서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유 전 의원의 승복 선언에서는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현안에 지금 홍 의원이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 의원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원희룡 의원 정도만 지금 오케이 나는 뭐 기꺼이 무슨 일이든지 할래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승복선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복선언과 선대위 구성까지는 예. 굉장히 험난한 길을 국민의힘이 거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요즘 정치권에서 백의종군은 이순신 장군이 썼던 백의종군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백의종군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그걸 임진왜란 때의 백의종군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정치권이 쓰는 용어로서의 백의종군은 나 일단 좀 거리를 둘래 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대위 구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요. 예. 그건 민주당도 아직 화학적 결합을 했다고 지지자들이 또 결합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국민의힘도 거의 비슷한 궤적을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경쟁했던 후보들 말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건 변수라고 할까요? 아무튼 인물이 있는 건데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얘기했습니다.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제거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하이에나하고 파리떼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화 의원, 캠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경선 후보를 이제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당대표하고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오실 분들이 하이에나하고 파리떼로 비유하면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또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항상 이제 선대위를 할 때 메머드급으로 다 이제 포함해서 그냥 용광로 선대위로 있던 사람 해서 앞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추가로 영입하는 형식으로 할 거냐, 예. 아니면 좀 실무진 중심으로 이거를 약간 슬림화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선례를 얘기하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험한 노정이 기다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민주당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그 현장에서 승복 선언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승복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또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는 예. 그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만큼 험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에서는 다른 캠프에서 일했던 청년 조직들부터 원팀 선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이 부분이 이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신인 내지는 정치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민심을 끌어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전면 배치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호남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 중에 그 보수 정당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부분을 전진 배치할 것인가 이런 고민 정도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 저도 이제 캠프에 있었기 예. 때문에 상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조금 후퇴할 일이 생기고 물러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당 경선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 당 경선까지가. 홍준표 후보가 지금 승복 선언을 하시면서 이 흥행에 하는 것까지가 내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에 기존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후보를 경선에서 승리하게 하는 게 우리의 큰 몫이었고 이제 예. 나머지 몫은 본선에서 승리하는 건 우리도 밑에서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힘을 보태고 또 전면 배치되는 사람은 다른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전면 배치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다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예. 백의종군은 좀 전에 신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는 달리 정말 과거의 순수한 전통적인 백의종군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승민 후보나 다른 후보도 그런 백의종군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선회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조금 보면 이제 당무 거부한 적도 있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집이 강하신 분이어서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긴 합니다.